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는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변화에 관한 실화입니다. 미모로 인정받았던 한 러시아 여성이 한국 땅을 밟은 후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불린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행복의 의미,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모스크바에 찬바람이 몰아치던 2023년 겨울, 전직 모델 출신 방송작가 알렉산드라 페트로바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6세의 그녀는 20대 시절 러시아 패션계를 주름잡던 톱모델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여왕 같았던 그녀였지만 결혼 생활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쁘기만 해 네가 뭘 아냐. 남편이 던진 이 한마디는 알렉산드라의 마음 깊숙이 상처를 남겼어요. 집에서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의견을 내도 여자가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라는 말만 돌아왔죠. 결국 이혼을 선택한 알렉산드라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절실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한국 방송사와 러시아 방송사의 공동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였습니다. 주제는 바로 한국에 정착한 러시아 여성들의 삶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다를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알렉산드라는 프로젝트에 지원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출발 전날 밤, 알렉산드라는 짐을 정리하면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른 나를 찾을 거야. 예쁜 얼굴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어요.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 봐서 말이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알렉산드라의 첫 번째 놀라움은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어요. 러시아어를 못하는데도 몸짓으로 길을 안내해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친절함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첫 촬영지는 강릉 바닷가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펜션을 운영하는 70대 할머니는 러시아어를 전혀 모르셨지만 알렉산드라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할머니는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시며 많이 드세요 라고 손짓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작진과의 첫 회식 자리에서 알렉산드라는 더욱 놀랐어요. 남자 스태프들이 자연스럽게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라며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라면 여자 직원에게는 예쁘다거나 외모에 대한 칭찬이 먼저 나왔을 텐데 말이죠. 이상해요. 저를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알렉산드라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대우가 단순히 외국인이라서인지 아니면 정말 한국 사회의 문화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면서 알렉산드라는 3명의 러시아 여성들을 만나게 됐어요. 첫 번째는 피아노 강사로 일하는 올가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올가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이민 온 싱글맘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제가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봤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엄마로 봐주죠. 올가의 말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타티아나는 30대 후반의 미혼모였어요.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치듯 한국으로 온 케이스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미혼모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 지원도 받고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다며 도와주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만난 알리나는 놀랍게도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전문직으로 일했지만 한국에서는 언어 문제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거든요. 사장님이 알리나 씨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 주실 때마다 정말 감동이에요. 세 여성의 공통된 고백이 있었어요. 여기선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존중받아요. 그리고 타티아나가 털어놓은 마음 깊은 이야기.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여자라서 미안하고, 이혼해서 미안하고, 혼자 살아서 미안하고. 그런 삶은 정말 지겨웠거든요. 촬영 막바지에 접어들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알렉산드라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친 것입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러시아에서의 기억이 스쳐갔어요. 남편이 아플 때 여자가 아픈 건 당연하지라며 무관심했던 모습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통역사로 함께 일하던 이도윤이 즉시 달려와 병원까지 동행해줬어요. 30대 중반의 이도윤은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의 남성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그는 계속 옆에서 기다렸고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왜 그러세요? 저는 괜찮은데요. 알렉산드라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도윤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괜찮아요. 지금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알렉산드라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늘 조건부 사랑에 익숙했는데 여기서는 조건 없는 배려를 받고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존재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그녀는 이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밤늦게 펜션으로 돌아온 알렉산드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 감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러시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러시아로 돌아간 알렉산드라는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큰 문제가 생겼어요. 러시아 방송국 간부들이 다큐멘터리 내용에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러시아 여성을 그렇게 약하게 그리면 곤란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한국에 가서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간부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여성들의 강인함과 자립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편집하라고 압박했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강해지고 싶은 여자들입니다.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 하는 게 왜 약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방송은 취소됐고 알렉산드라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력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가 본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어요 라며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말렸지만 알렉산드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과 존중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그녀는 이도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가 완성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인터넷에 유출시킨 것입니다. 러시아어 자막이 달린 영상은 순식간에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마치 러시아판 미투 운동처럼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항상 예뻐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진짜 제 모습을 잃어버렸죠. 남편이 저를 장식품처럼 대했어요. 알렉산드라 씨 이야기를 보니 눈물이 나네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영상은 더욱 화제가 됐어요. 놀라운 건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더 감동입니다. 라며 오히려 겸손한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나라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영상 차단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고 알렉산드라는 하루아침에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건 유명세가 아니었어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KBS 다큐멘터리 연구소에서 알렉산드라에게 정식 채용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여성들의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어요. 2024년 봄, 알렉산드라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이도윤을 보는 순간 알렉산드라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돌아왔네요. 이도윤의 미소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 함께 새로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제는 한국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러시아 여성들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연구소에서의 첫 출근 날, 알렉산드라는 새로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마세요. 그냥 동료로 대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녀를 보며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그녀가 선택한 건 한국에 정착한 러시아 여성들의 후속 이야기였어요. 올가는 이제 자신만의 피아노 학원을 열었고 타티아나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며 알리나는 한국어를 배워 다시 엔지니어로 복직했다는 소식이었죠.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여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삽니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알렉산드라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외모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알렉산드라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내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는 전 세계 모든 여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느 날 알렉산드라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인천공항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온 여동생을 마중 나간 것이었습니다. 여동생도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 했거든요. 공항에서 기다리며 알렉산드라는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돌아봤어요. 내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사랑할 수 없어요. 한국은 그걸 알게 해준 나라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도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됐지만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였죠.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이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아요 라고 알렉산드라는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라는 이도윤의 질문에 알렉산드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요. 여자는 꽃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중받는 존재로 다시 피어나게 해준 나라, 그게 알렉산드라에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러시아 여성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작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존중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거죠.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